연기의 시작은 그 아버지로부터의 집이 이렇게 사실 부유한 집안은 아닌데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의 유산을 바라는 철부지 없는 아들, 그리고 또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상황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촉박하게 올수록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건강보다는 자신의 유산이라든가 자신이 얻고 싶은 욕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압박에서 오는 타이트한 느낌을 좀 많이 살려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영화의 이야기가 짧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한 장면으로서 데뷔되는 게 이 성찰,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라고 했는데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시간이 단축되어 오는 시간 속에서 저 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렇죠. 조마조마한. 네, 그런 좀 심리적인 타이트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배우로서 작품에 접근할 때는 캐릭터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이번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건 제가 항상 어떤 캐릭터를 맡은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저의 연기만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캐릭터를 좀 창작해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 흐름의 맥락들을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를 동선이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이야기적인 구조로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로서의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눈빛으로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의 동선, 그리고 조명의 라이팅, 그리고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직접 다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참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 점이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배우기 단편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화가 사이즈나 규모가 굉장히 커질수록 이제 그 같이 협력해야 되는 스태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투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사실 감독이 초반에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편 영화는 정말로 감독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짧은 순간 안에 아주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초대됐던 이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이런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더 많은 감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장들이 더 넓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저는 아마 저에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고 또 오늘 초대를 받은 것만큼 앞으로의 책임감이 더 생겨서 영화를 더 찍게 된다면 한 편 한 편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소중하게 그 영화를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도 좀 부여받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부천에 초대된 단편 작품들은 신선하고 배우는 영화를 빛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감독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감독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 작업을 연출을 했나 그 좀 부끄러운 마음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의 초청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영화를 빛내는 요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중이 배우들의 연기력과 배우들의 이름, 배우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출자는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그냥 책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고생하고 더 책임감을 갖고 작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배우로서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저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사실은
저는 사실 예전부터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조금 다큐멘터리적인 성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와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기본 축인 그 스토리와 시나리오들을 사실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들로 날것으로의 느낌대로 촬영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초반에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장소 로케이션까지 전부 다 정말로 실제 영화 감독님들이 하시는 작업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찍는 재미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 몇시 만에 찍으신 거죠? 하루 반나절 정도. 네, 천재기공님이십니다. 장소 섭외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다시 다 제작부가 실패한 네. 사례를 제가 다시 그럼 주 무대가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저 영화감독 장근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병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 1분 1초가 중요한 곳인데 혹시나 이제 저희 팀의 촬영으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폐가 끼치지는 않을까 그 점이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환자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장 힘들었었고 또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저도 카메라 워킹은 굉장히 실사와 같은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울에 대한 반사라든가 이제 실제 로케이션에서 비춰지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범위들을 스태프들이 마치 수정해 나가면서 촬영했던 게 가장 좀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심심할 때 이제 쓰고 쓰세요?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영감을 가장 많이 얻는 포인트는 예전에 다른 영화들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뭐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중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유사가 약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관객들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될까라는 느낌보다는 처음부터 뭐지 하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스트라이크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통쾌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럼 장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지향점은 이제 인간의 성장과 휴먼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공포나 스릴러보다는 공포와 스릴러를 가장한 아마 휴먼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년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인터뷰를 하거나 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배우이자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배우 감독이 얼마나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속 한 번씩 의심해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근석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어떤 건지 이 영화에 대한 배움은 어디까지가 끝인 건지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네요. 배우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평생을 계속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타이틀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할 때 항상 그게 반복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다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배우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비단 배우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또 그 나이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지금의 완성형 배우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깨져볼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갈고 닦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나태해진다기보다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연출자 장근석 그리고 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된 감독으로서의 장근석 배우, 감독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내년에도 또 감독님으로 또 오셔야겠죠? 1년 동안 또 많은 작품들 좀 시나리오 많이 쓰시고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큰 됩니다. 영광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관객분들, 오픈토크에 오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상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쳐볼까 합니다. 사실 영화를 찍었던 거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기도 하고 또 아직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영화학도로서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뻘쭘하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렬한 지지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오픈토크 할 때 비 때문에 좀 고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감독으로서 이렇게 처음 오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이에요. 제목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장 감독님 다음 작품도 그럼 기다리면서 오늘 자리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